안녕하세요, 홍한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남자들이 이제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잖아요. 그 사무라이들이 그 즉결 처분권, 즉 일반인을 자기가 사무라이라고 해서 쉽게 죽일 수 있는가? 그래서 일본 영화 보면은 뭐 그 다리를 건너가던 사무라이가 자기가 오늘 칼을 하나 새로 샀는데 이 칼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길가에 가는 행인을 그냥 뭐 목을 잘랐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이 얘기는 그 에도 막부, 즉 도쿠와 이에야스가 1603년에 사실상 천할통이라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 그 전에, 그러니까 풍신수비리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 1582년부터 1598년까지 약 16년간, 그리고 그 앞에 오다 노부나가가 전쟁을 하던 시절, 소위 오다와 풍신의 시대 다 합쳐서 일본은 전국시대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전국시대가 한 80년인데 전국시대에는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일본의 지방의 성주들이 군웅할거를 하면서 그 전쟁을 하는 난리 속이니까 뭐 그때는 뭐 법이나 치안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됐고,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 떠돌이 사무라이들이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 말로 료닌들이 많았는데, 이 떠돌이 사무라이라는 얘기는 탈번 사무라이를 얘기하는 겁니다. 탈번, 자기 번을 뛰쳐나간 사람들. 그러니까 일본은 266개의 지방 국가가 있고 거기에 성주가 있고 그 밑에 사무라이들이 상급 사무라이, 중급 사무라이, 하급 사무라이, 아시가로. 하급 사무라이 이제 아시가로가 포함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, 거기서 번을 뛰쳐나갔다, 그건 걸리면 사형입니다. 그건 뭐 성주의 허락 없이 사무라이가 번을 나갔다는 건 바로 사형이고, 하니까 전국시대 80년 동안은 일본 전국이 그냥 뭐 그야말로 뭐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떠돌이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죠. 그렇지만은 정확하게는 이제 1603년 이후 1615년, 그러니까 일본이 1603년에 에도 막부는 성립을 했고, 그게 이제 완전히 갖춰진 거는 1615년 여름이죠. 그 이후에 에도 막부에서는 사무라이의 즉결 처분권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규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. 왜냐하면 이 떠돌이 사무라이들이 그 일반 양민들을 막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면 국가의 치안이 기강에 서질 않으니까 에도 막부는 일단 정권을 다 자기가 창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국가를 좀 안정시켜야 되고, 그 안정된 바탕 위에서 이제 경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그 이제 논의가 있었고 그 법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. 그럼 에도 막부의 경우는 당시 이제 인구가 뭐 2,500만 정도로 보고 그 중에 6%가 사무라이죠. 6%. 그럼 150만 명이 이제 사무라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150만 명의 사무라이가 모두 즉결 처분권을 다 가지고 있었느냐? 이건 아닙니다. 150만 명 중에서 5%만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150만에서 5%면은 약 7만 5천 명만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머지 무사들은 그게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즉결 처분권은 에도 막부가 그 해당 번, 말하자면 에도 막부가 통일했을 때 일본을 다 완전히 제패를 했을 때 일본의 뭐 지방 번이 뭐 263개, 4개, 5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에도 막부가 통일을 했지만 지방 번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번들이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1615년 그 세키가라 전투에 말하자면 풍신수길의 편에 섰던 그런 번들이 이제 그걸 멸망을 못 시켰죠. 왜냐하면 그걸 다 멸망시키면 너무 많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일단 걔들한테 이제 지방 성주 자리는 그냥 유지를 해줬는데, 걔네들을 비롯해서 약 263, 4개의 번들이
그 안에서 약 6%의 사무라이가 있었는데 그 6% 중에서도 5%만 직결 처분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사실은 7만 5천 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. 전체 사무라이 모두 함부로 길가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. 뭐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좀 복잡하잖아요. 너무 살인 사건이 많이 나고 하니까. 그래서 그 에도막부가 이제 성립이 돼서 국가가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는데, 그래도 일본은 그 떠돌이 사무라이들이 좀 많았고, 그 다음에 떠돌이 사무라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일본은 지금도 이상한 제도가 하나 있잖아요. 불황민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불황민이 그 원래는 그 백정 출신들이라고 하는데, 지금 현대 일본에서도 불황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교토 옆에 우즈시에 그 불황이 있고, 그 불황이 꽤 많거든요. 이 불황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 일설에 따르면 최대 150만 명이고 적게 보면 7, 80만이라고 하는데요. 그 불황에 들어가면 분위기 좀 거시기하죠. 엄청 정말 그 좀 가난합니다.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요. 근데 이제 이 불황에 사는 사람들이거나, 이 사람들이 원래 백정 출신이니까 원래는, 그리고 허드렛 일을 갖고 한 사람들이죠. 뭐 사람 죽으면 치워주고 뭐 이런 일 하고. 그런데 이런 계통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대 불황민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깨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는데, 과거에는 그 사람들 사회에서 천대받는 계급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떠돌이로 이제 돌아다니는 그 광대 족속이나 아니면 이제 떠돌이 이제 불황하는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이 에도막부에도 많이 있었거든요. 이제 오간데 온 사람들이죠.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라이한테 좀 뚫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 에도막부의 이제 사건 중에 이제 보면 과연 정말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? 있었습니다. 꽤 많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건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보니까 1702년에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고, 또 그 전에도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건은 오와리번의 가신, 그러니까 오와리라는 데는 바로 나고야를 얘기하는 겁니다. 바로 이제 도쿠와 이에야스나 풍신수일이나 오다 노부나가나 이 세 사람은 전부 나고야 오와리 출신이죠. 그래서 그 나고야 사람들이 일본의 영웅 세 사람을 자기네가 배출했다고 해서 아주 자존심이 세잖아요. 바로 이제 오와리번에서 가신, 이게 이제 가신은 종류가 이제 세 가지인데, 성주가 있으면 성주 밑에 상급 사무라이, 중급 사무라이, 하급 사무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가신의 구조가 월급이 다 틀리죠. 그러니까 일본의 지방번이 260개가 있다면 260개 중에서 성주가 있고, 그 성주 밑에 가신이 있는데, 가신 중에서 봉급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상급 사무라이입니다. 그 다음에 중급 하급,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카로, 전쟁 일본 영화 보면은 그 앞에 창 들고 그 맨발로 그냥 죽어라고 뛰어가고 그 적군에 돌진하는 사람들, 이거 보고 아시카로, 족경, 말 그대로 발이 가볍다. 이게 보병이죠, 보병. 이 보병이 이제 최하급 사무라이거든요. 그래서 요게 이제 일본의 번이 260개 중에서 그 센 번이 있고 약한 번이 있는데, 뭐 가장 센 번 역시 독과 막부죠. 평균 400만 석. 언제 시간이 되면 독과 막부의 그 재정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번이가 어떻게 260년을 유지하는가 말씀드리는데, 어쨌거나 그 이 독과 막부가 그 400만 석이면 그 밑에 이제 두 번째로 센 번은 가가번입니다. 120만 석까지 갔죠. 마이다 토시에. 그 세 번째로 센 번이 아마 이제 가고시마 번 정도 될 겁니다. 잘 나갔다 85만 석. 거의 소위 사스마 번이죠. 큐슈 제일 남쪽 밑에. 그 다음에 이제 센다이 번이나 모리, 히로시마의 모리나, 그 다음에 사가의 나베시마 가문이나, 이런 번들이 보통 막 6, 70만 석, 80만 석까지 했어요. 그래서 아주 가난한 번들, 15,000석짜리 번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아오모리 밑에 있는 뭐 남부번이라든지 히로사키 번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한 뭐 만석, 15,000석, 이게 최하입니다. 만석 이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.
그러니까 상급 사무라이가 아주 그 독고와 막부에 있는 상급 사무라이는 오른팔인 혼다 같은 경우는 오만석의 사무라이였거든요. 이거는 일본의 웬만한 지방 성주보다 봉급이 많은 겁니다.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무라이들은 자기 번주가 15,000석밖에 안 되면 그 밑에 그 하급 사무라이 같은 경우는 뭐 봉급이 뭐 천석도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가신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오하리번의 이 무사가 좌평치라는 사람입니다. 이게 일본 말로는 뭐 사헤이시 토루 뭐 일본 말한테 읽는 게 지 마음대로 막 읽어버리니까 읽는 게 뭐 일본어 중에서 한문 중에 태어나다 할 때 생명할 때 생자요. 이 생자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읽는 방법이 68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그 이렇게 명함 받았을 때 그 물어봐야 됩니다. 읽는 법을 일본 사람들한테는. 그러니까 뭐 이 날생자 같은 경우는 흔히 이거 남아비루 생맥주 할 때 생남아라고 있잖아요. 그런데 또 일생 그러면 이쇼라고 쇼라고 또 읽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읽는 방법이 아우 오우 이우 해가지고 68가지가 되니까 어쨌든 좌평치. 자, 이 사람이 이게 한 1700년대 사건입니다. 우산을 쓰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기가 이제 우산을 썼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일반 평민하고 부딪힌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사무라이니까 사무라이는 칼을 두 자루 차고 다니니까 표시가 나잖아요. 그러면 자기가 신분이 높으니까 이 일반 사람이 부딪혔기 때문에 사과하길 바라고 이제 기다렸대요. 딱 타고 지나치다가. 그런데 이 양민이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사무라이가 좀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. 그래서 가는 그 행위를 붙잡고, 야 임마, 사람을 지나가다 부딪혔으면 막 미안하다고 사과라고 가야지 그냥 가냐?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그 일반 양민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거나 뭐 좀 무사 계급에 좀 도전적이거나 아니면 뭐 불황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? 네가 우산을 너무 깊게 쓰고 갔기 때문에 네가 나를 못 본 거다. 라고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. 그래서 서로 이제 말을 옥신각신 하다가 이 사무라이가 상대를 밀친 겁니다.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냐 하고 사과만 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놈 새끼 뭐 왜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행인이 더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도 사무라이를 미친 겁니다. 근데 이 행인 이 사람이 조금 약간 그 좀 체격이 좋고 힘이 좀 셌던 사람인 모양이에요. 그래가지고 거꾸로 사무라이를 잡아뜨려 버린 겁니다. 그래서 사무라이가 자빠지니까 밟지는 않았는데 자빠진 사이에 사무라이가 갖고 있던 칼을 뺏어가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. 이게 참 특이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. 그러니까 사무라이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된 겁니다. 이게 칼이라는 거는 사무라이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잡고 야 임마 내 칼 내놔 그러고 갔더니 이 사람이 그 칼을 갖고 도망간 겁니다. 도망가니까 이제 사무라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. 따라가서 서로 이제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는데 그 사무라이가 그 동네 속에서 숨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무라이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았습니다. 찾아가가지고 칼 내놓으라고 했더니 이 사무라이가 내놓으라는 말을 그 행인 그 사람이 계속 거기서 대드는 겁니다. 대드는 거에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사무라이가 그 칼을 뺏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. 그리고 그 마누라까지 다 죽여버렸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게 우발적인 간단한 사건이 이제 살인사건으로 비화가 된 겁니다. 자, 이 사건을 그럼 에도마코는 어떻게 처리했냐 말이에요.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그 해당 그 파출소, 요새 지금 파출소죠. 옛날에는 파출소란 말은 안 했겠지만, 파출소에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, 파출소 이 사건을 접수를 해서,
이 사건을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. 자, 첫째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 좌평치라는 사람한테 통보를 합니다. 이게 사무라이니까 뭐 주소나 이런 게 금방 뭐 파악이 될 거니까. 그래서 첫째, 너는 일단 파출소에 출두해야 된다. 그리고 당시 그 사용하던 칼, 그러니까 그 사람 행인을 죽였고 마누라를 죽였으니까 그 칼을 가져와야 된다. 그래서 칼을 갖고 이제 출두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당신은 신분이 사무라이니까 집에 가서 기다려라. 한 20일 정도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20일 동안 이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, 옛날에는 순경이란 말이 없었죠. 동심이라고 했습니다. 에도 시대 때 경찰관을 보고 동심, 똑같은 가틀동 마음심자. 그래서 이 동심들이 20일 동안 그 사건이 벌어진 다리 위에 가가지고 그 사건이 벌어질 당시의 상황, 정말로 이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이 부딪히고 갈 정도로 길이 좁은가,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본 사람이 있는가, 목격자들의 증언을 전부 수집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목격자에 대한 토대를 갖고 이제 그 상황을 자기네들이 파악을 했고, 두 번째는 거기서부터 그 행인이 도망가던 집까지 이제 가서 그 동선을 보고, 그 동선에서 그 행인이 도망가던 상황을 본 사람이 있는가, 그래서 본 사람한테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마을로 돌아가서 그 마을에서 그 집까지 찾아가게 된 경위를 마을 사람들한테 증언을 들었고,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 행인을 죽이고 그 행인의 부인까지, 부인도 남편 편을 들어서 합세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부인을 죽이던 상황을 쉽게 얘기하면 뭐 금방 칼 빼다 죽인 게 아니고 막 옥신각신하고 소리하니까 옆집 사람들한테 전부 그 당시의 상황을 들었습니다. 듣고 나서 20일 정도 조사를 한 후에 그 사무라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네가 꼭 사람을 둘을 죽여야 됐는지 그 정당성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네 편에 서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, 즉 목격자나 하여간 누가 되든지 간에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지금 이 파출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요, 이 사무라이에게 할복 자살을 명령했습니다. 말하자면 사소한 실수인데 그 행인이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사무라이 채통을 구겼고, 그거는 당연히 사무라이에서는 분개할 일이라는 걸 인정한다.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을 혼을 방식이 과다했다. 즉 본인이 그 사람을, 행위를 죽였다. 이거는 너무 과다한 징벌이라는 거고,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행인의 마누라까지 칼로 죽였다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지나친 경우라고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사무라이의 직결 처분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그 행위를 징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할복 자살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일본이 사무라이라고 해도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이게 판례가 된 겁니다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살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무라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. 즉 산지 사방에서 살인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일반 행인을 과다하게 징벌을 해버리면 이 국가가,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. 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에도목부의 정책은 국가가 안정된 사회를 일단 갖고 가는 거. 즉 80년 동안의 전국시대를 하면서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사회가 너무 기강이 어지러웠으니까 안정된 국가를 만들어서 경제정책을 해가지고 국가를 발전시켜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법규를 적용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일본이 오늘날 그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람들 다 예의 바르잖아요. 그리고 겸손하고 싹싹하고, 일본 사람 참 겸손하죠. 일반 서민은 다 그렇습니다. 그런데
이러한 그 일본 사람의 일본 국민성을 맺는 것은 에도 막부 260년입니다. 1868년 이후에 서양 문명이 들어와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지만은 이미 에도 막부 때 이 사회 기반 질서와 이런 기강이 확실히 잡혔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자기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, 그리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에도 막부가 그러한 상을 만든 거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발전한 거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발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, 제가 볼 때는 에도 막부 시절에 사회가 여러 가지로 안전망이라든지 국민의 그 기본 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서양 문명이 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자들의 마인드가 이미 돼 있었던 겁니다. 그 에도 막부의 정책은 기술자 우대 정책을 많이 썼잖아요. 그래서 그 하다못해 촛대를 하나 잘 만들어도 그 사람을 기술자로 인정해주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, 일본의 뭐 도초에 뭐 떡을 지금까지 1018년째 굽는 교토 이치와라든지 그 핀만 머리핀만 잘 만드는 그 교토에 있는 머리핏 가게 구시야 라든지, 뭐 젓가락 하나만 잘 만들어도 되는 280년 된 교토에 있는 이치하라 젓가락이라든지, 이런 가게들이 일본에 뭐 도처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자기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회를 그 안정시키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에도 막부가 만들어 준 겁니다. 이게 사실은 일본을 기본적으로 안정시켜서 발전시킨 원동력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 사무라이라고 해서 함부로 날뛸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. 자, 오늘은 사무라이의 즉결 처분권을 말씀드렸고, 다음 시간에 정말로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